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베이비 부머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무슨 이야기를 해볼까요? 지난 영상에서는 베이비 부머들이 성장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를 알아봤어요. 성장하면서 서울로 이동하고 대학 및 군대 복무 및 노동자로 성인기를 시작하고 암울한 정치적 상황에서 전두환 대통령의 3S 정책으로부터 시작된 오락으로 인해 조금 재밌어진 세상을 살게 됐음을 알아봤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전히 만족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경제 발전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품게 만들었죠. 현대와 비교해서 몸은 힘들었어도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은 덜했어요. 모두가 다 같이 못 먹고 못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사회에서 물질적 빈곤이 해소된 이후 사회적 빈곤이 생겨나면서 상대적 박탈감은 커지고 이로 인해 파생된 심리적 정서적 고통은 오늘날 한국인의 정신건강을 해치게 되죠. 이어서 1980년대 베이비 부머 맏형인 1955년생이 20대 중반이 되고 나머지는 20대 중반 이하가 되어 살아가던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베이비 부머 첫 번째 영상에서 10년 주기로 1인당 국민 총소득은 2배로 뛰었다고 했어요. 40년 동안 말이죠. MZ세대가 살아온 최근 20년간은 2배도 오르지 않았어요. 80년대 중반부터 베이비 부머를 타겟으로 한 소비시장이 전방위적으로 확장돼요. 그동안은 박정희 정권이 낮은 인건비와 수출주의 위에 소비 억제를 걸었어요. 물론 가난하기도 했죠. 보통은 누구나 입에 풀칠하며 살았어요. 가전제품은 보통 고위 공무원이나 부자들만의 전유물이었죠. 그런데 전두환 정권에서는 국민소득 증가와 맞물려 베이비 부머도 구매할 수 있게 됐어요. 점차 사람들이 돈 쓰는 맛을 보게 되었죠. 외식이 증가하고 지하철 2호선이 개통되어 이동성이 확장되고 웬만한 집집마다 컬러 TV가 하나씩 놓였어요. 집 밖에 있던 화장실은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집집마다 전화기 갖게 되죠. 그동안 사치품이라고 못 사던 것들을 사들이는 거예요. 하지만 절대의 빈곤을 경험했거나 빈곤을 경험한 기억 때문에 지나친 사치보다는 합리적 수준에서 소비하게 돼요. 그럼에도 가전 한 개씩 살 때마다 삶은 엄청 변해요. 전기 먹는 하인이 한 명씩 늘어나는 거니까요. 또한 이동성 자유가 대폭 확장되는 상황이 생겨요. 뭘까요? 운전면허 발급과 자동차 등록 대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동의 자유가 대폭 확장되죠. 사진 보면 교통질서 난장판이죠. 차가 빠르게 늘어난 게 한 이유이기도 해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980년대 53만 대, 1985년도에 111만 대, 1988년도에 204만 대, 1991년에 425만 대, 1995년에 847만 대, 2009년에 1733만 대로 2배씩 빠르게 증가하죠. 2023년에는 2595만 대예요. 2022년 통계청 기준 가구 수는 2200만 가구 수로 단순 비교하기는 무모한 점이 있는데 대강 보면 한 집당 한 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80년대 중후반을 거치게 되면서 자동차를 통한 이동의 자유가 확장되죠. 4인 가족 중심의 도시 근교, 자동차 여행이 늘어나요. 베이비 부머들이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결혼하고 자녀 갖게 되면서 돈 벌고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나타나게 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동차뿐 아니라 또 한 가지 베이비 부머들이 열광한 게 있어요. 뭘까요? 사람들 특히 베이비 부머들이 서울로 몰리고 가정을 만들면서 집에 대한 수요가 커졌죠. 전두환 정권에서 10년간 500만 호의 주택을 건설한다는 목표를 세워요. 아파트를 미친 듯이 짓기 시작해요. 좁은 서울 땅덩이에 몰리는 인구를 효율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최적의 거주 환경은 아파트였죠. 박정희 대통령에 이은 전두환 정권은 대한민국이 아파트 공화국이 되면서 수많은 졸부와 벼락거지를 만든 부동산 폭등의 출발선이 되는 역할을 하죠. 또한 노태우 정권에서는 200만 호 1기 신도시 개발이 시작돼요. 운 좋게 3조 호황과 함께 소비와 여유 그리고 삶의 질이 증가하면서 1980년대 중후반 베이비 부머들에게는 중산층 의식이 스며들어요. 베이비 부머들로부터 중산층 의식이 시작되죠.
이들은 본격적인 소비 시대의 문을 완전히 열어 제껴요. 한편 80년대가 지나기 전에 역사적 사건이 하나 벌어져요. 뭘까요? 취업한 베이비 부머들은 넥타이 무드로서 당시 386 세대로 불리던 대학생들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벌이죠. 이들을 중심으로 시민들은 성공적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달성해내요. 군부 독재 정권의 권력을 뜯어낸 거예요. 이를 기점으로 86세대는 민주화 세대라는 명칭을 획득해요. 하지만 하나회 노태우가 대통령 되었다는 점에서 뿔이 뽑히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베이비 부머들은 점차 확대될 민주사회에 기대감이 컸죠. 이제 베이비 부머들은 과거에 굶주리고 생존에 벌벌 떨던 독재 정권에 속한 어린 시절을 벗어나서 이제는 경제적으로 중산층이라고 느낄 만큼 부유해졌어요. 국가는 국가를 위해 협력하면서 개인의 삶을 희생하면 굶주리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는 것을 지켰죠. 이때 집단주의에 대한 베이비 부머의 지향성은 강화되어 협력은 큰 결실을 줬기 때문이죠. 또한 경제적 국가 약속 신뢰도 한층 강화되죠. 이제는 빈곤 해결을 넘어서 축적된 재산으로 소비가 가능한 풍요 시대를 살게 됐기 때문이에요. 또한 민주화 운동을 통해 더 이상 인권 침해 및 감시 없이 자유롭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정치적 자유를 획득하죠. 이 또한 베이비 부머들 중심으로 전 국민들이 집단적으로 뭉쳐서 이루어낸 자유죠. 이런 정치적 자유 달성 경험이 베이비 부머들로 하여금 집단주의 지향성을 강화하는 데 한몫해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거죠. 과거라면 상상도 못할 미친 성장을 정치, 경제, 사회 전방위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하면 된다는 가치관은 수십 년간 정말 잘 작동한 구호였어요. 실제로 해보니까 되더라는 거죠. 80년대 말 90년대 초 들어서는 해외여행 전면 자유화, 베를린 장벽 붕괴, 동서독 통일, 소련 붕괴 등 냉전 종식되며 개인의 자유와 정치적 안정화가 증가했어요. 1993년 문민정부 김영삼 대통령의 등장과 하나회 척결은 민주주의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죠. 베이비 부머들은 뭉쳐서 경제적 부유함을 달성하고 뭉쳐서 정치적 자유도 달성했어요. 기술적으로도 발전은 계속되는데 가정용 전화기에서 시작해서 1982년도부터 이용된 삐삐는 1997년 1,500만 이용자를 얻었다가 1998년 1,000만 명 아래로 떨어지면서 시티폰에게 자리를 뺏겼어요. 베이비 부머들에게 소통은 대면 소통이나 편지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공간이 달라도 시간차 딜레이를 거의 실시간으로 줄여서 소통 가능하게 된 거예요. 기술로 인한 계속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서 성장하는 거죠. 이 흐름은 오늘날 스마트폰으로 이어지는데 다만 어른이 될 때까지의 주 소통 방식이 대면 소통이다 보니 오늘날에도 이메일이나 카톡보다는 전화나 대면 소통을 선호하는 편이죠. 1994년 1인당 국민 소득은 1만 달러를 돌파하고 세계무역기구인 WTO의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1996년에는 경제개발협력기구인 OECD의 회원국이 되며 점차 선진국의 꿈을 꾸기 시작해요. 이 흐름은 계속 이어지죠. OECD 평균보다는 오래 걸렸지만 2006년 1인당 국민 소득은 2만 달러를 달성했어요. 이후 12년 후 2018년에 3만 달러를 달성하죠. 지금은 4만 달러를 향해 달리는 중이에요. 참고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일본은 1981년에 만 달러, 1987년에 2만 달러, 1992년에 3만 달러, 1995년에 4만 달러를 돌파했어요. 독일은 1979년에 만 달러, 1990년에 2만 달러, 1995년에 3만 달러, 2007년에 4만 달러를 돌파했죠. 여기까지가 베이비 부머가 살았던 1980년대의 이야기예요. 1980년대를 거치면서 베이비 부머는 경제적 풍요와 정치적 자유를 획득할 수 있었어요. 1인당 국민 총소득은 10년 기준 2배씩 올랐다고 했죠. 당시에도 해당되는 말이었어요. 국가는 베이비 부머를 굶기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지켰어요. 그들은 중산층 의식을 갖게 되었고 본격적인 소비 시대의 문을 열었죠. 그런 이유로 베이비 부머 세대는 산업화 세대와 묶여서 산업화의 주역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또한 전두환 정권을 마무리 짓는데 중심이 된 베이비 부머 중 당시 386 세대인 86 세대는 민주화 세대라고 불리죠. 이들이 태어난 순간부터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된 순간까지 집단주의와 권위주의는 이들의 삶을 보다 더 나아지게 했어요. 그들의 가치관은 하면 된다와 까라면 까로 대표되며 점점 더 집단주의와 권위주의를 지향하는 쪽으로 굳어졌어요. 왜? 그 시대에는 그게 옳았으니까. 하지만 국가에 대한 경제적 신뢰는 떨어지는
IMF 금융위기가 발생하죠. 다음 영상은 1980년대 후반부터 이어서 베이비 부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다음에 또 봐요.